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락장에 사서 상승장 때 판다. 이제 이런 원칙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락장이 막상 왔을 때는 또 뭔가 확신이 또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내가 사고 팔고를 하는 게 좋을지 조금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가늠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아주 쉬운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지금 한 30%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사도 돼요. 왜 이렇게 너무 단순 무식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30% 떨어진 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있나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돼요. 이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례적인 일이 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막 고점 회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 가격이라면 가격 자체는 좋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30% 떨어진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가격 자체는 일단 다 괜찮은 거고, 이 중에서 되는 애들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격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그 중에서 성장성 있는 애들만 고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전고점 대비 30%나 지금 하락을 한 시점이라서 굉장히 보기 드문 기회다라는 건데, 저도 현명하게 한번 투자를 잘 해보고 싶은데요. 적은 돈으로 뭔가 적은 해볼 수 돈으로,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적은 돈으로 갈 수 있죠.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또 책을 내고 또 많은 분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제 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있냐, 지금도 있냐.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매번 정말 당신을 위해서 딱 매번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사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늘 존재는 한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적지만 여태까지 쭉 있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으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점으로만 얘기하면은 아파트로 3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어 보여요. 제일 적은 돈이 5천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5천이니까 무조건 5천 이상만 있습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볼 때는 5천이 최하 금액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천도 너무 적잖아요. 아파트를 5천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게, 그것도 투자성 있는 게 있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사실 투자 금액의 최하는 여전히 저는 3천 정도로 봐요. 지금 시점에도. 다만 이제 아파트는 아니에요. 돈 되는 아주 소수의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그런 건 한 3천만 원 정도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책에 나온 시스템대로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한다면, 저는 소액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냐면은 5천만 원짜리 아파트 2채.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카드를 2장 줬잖아요. 집을 2채까지 살 수 있게 카드를 2장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일 세팅 가능한 소액 세팅이에요. 지금.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 기준으로는 이 시점 그렇죠. 기준. 왜냐하면 시기마다 또 답이 다르실 테니까. 이 두 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을 말씀하시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러니까 물론 뭐든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깔려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찾아보면 분명히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 본인이 이제 사실은 찾아본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투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찾는다고 찾아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 이렇게 놔도 뭐 좋다는 데는 뭐 다 한두 곳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본인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문사항들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사부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주택은 향후 20년간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20년.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저 얘기가 맞아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모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는데 뭐냐면은 서울 같은 곳에 순 증가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건 공급 과잉이다. 그러니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재개발의 조합원 수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0세대잖아요. 1000세대인데 이걸 1000세대로 그냥 분양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다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300세대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순 증가했잖아요. 300세대가. 그러면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은 1000세대인데 300세대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순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냐. 지금 서울 전체에다.
그러니 지금 공급 과잉이다. 계속 이제 공급 과잉이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증권사에서. 그래서 네. 내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순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언뜻 생각하면 되게 맞는 네. 말 같아요. 네. 진짜 그러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완전 진짜 공급 과잉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게 너무 어이없는 논리인 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자가 보유 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집을 사야 돼요. 그게 다 대기 수요예요. 언젠가 이 사람들이 난 영원히 집 하나도 안 사고 살아도 괜찮아. 서울 살면서 또는 뭐 수도권 살면서 이럴 수 있을까요? 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 각 지방은 또 안 그러냐? 각 지방의 핵심적인 지역들은 안 그러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적인 지역의 자가 보유율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 60% 많이 올라가야 70%예요. 적어도 30% 정도 되는 사람은 계속 꿈꾸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내 집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은 갖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팔아서 언젠간 여긴 사야 되겠는데 언제 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대기 수요예요. 네. 그런데 늘어나는 건 300개 늘어나고 500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커버가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50% 되는 대기 수요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지금까지 왜 인재서의 50%밖에 안 됐을까요? 그럼 뭐예요? 그럼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20년은 뭐 무난히 가겠구나.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그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돼도 네. 자가 보유 비율은 50%밖에 그러니까요. 안 된다는 원하는 거. 지역에. 아니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왜 지금 30년 아파트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네. 왜 그 40년 동안 50%밖에 안 됐냐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겠네. 이게 대기 수요라는 얘기도 나왔고 자가 보유 비율을 봤을 때 그리고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계속 부족한 지역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이 지역은 계속해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주택도 부족하지 않은데 왜 그럴까 이제 뭐 부동산은 뭐하러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자기 집을 갖게 되고 이러면 부동산 값이 오를 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게 큰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는 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그렇죠. 내가 집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냥 다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하는 지역은 늘 제한돼 있잖아요. 네. 게다가 또 원하는 지역만 제한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원하는 지역에서도 또 좋은 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잖아요. 그럼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이제 거기를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의 수요가 또 몰리게 되고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반포라든지 뭐 대치라든지 이런 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새 아파트 생기잖아요. 네. 쫙 몰리잖아요. 그렇죠. 또. 예, 몰려가죠. 서로 다 거기 가려고. 네.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다 안달이 난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잖아요. 우리 욕망이라는 게. 그런 게 생기다 보니 그런 것들이 근데 한두 끝도 없이 생길 수가 없다 보니 네. 결국은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원하는 지역에 있는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그렇죠. 곳이라는 게 네, 가장 네. 중요하다. 그러니 그곳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신용대출까지 얹어가지고 영끌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집을 사실 봤었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너나위님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딱 이 가격대구나.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여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기 살 수 있었구나. 부동산은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 보면 더 고민이 깊어지시고 내가 미리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가지고 언젠가 꼭 할 일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너나위님도 내 집 마련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고 고민하기보다는 훨씬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주택들이 2년마다 한 2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보장 당연히 없죠. 없죠? 투자는 보장이라는 건 일체 없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늘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제 확률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확률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확률을 참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난 확률로 얘기했지 뭐 언제 뭐 내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싹 피해 가려고 얘기한 거인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확률이에요. 아니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확률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률 높은 데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높은 데다 베팅을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확률대로 돼요. 그냥 대부분. 네. 어쩌다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데 어쩌다가 안 되더라도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떻겠어요? 결국 확률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확률 개념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2천만 원씩 계속 상승하냐 이 개념도 네.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죠. 있지만 전체적으로 웬만한 지역의 전세가 상승 수준을 한번 보라 이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완만하게 상승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3천만 원 갭으로 샀을 때 2천만 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이제 도식화시켜서 표현한 건데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죠. 뭐 1,000만 원 올라갈 때도 있고 2천만 원 올라갈 때도 있는데 우리 지난 장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도 보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때도 있어요. 또 그렇죠. 너무 놀랍게도 그런 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전세가율이 높은 그런 부동산들을 샀을 때 전세가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많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는 또 확률이 높은 지역을 또 공부를 지역, 통해서 그리고 대상 이런 대상을 것들을 보면 되겠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을 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투자가 지금 시장에서는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건 정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일단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가지고 이제는 예전같이 저평가가 심하게 되는 구간이 잘 없어요. 그리고 막 널려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뭐 10개가 있으면 8개가 다 그냥 그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반은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반은 투자성이 없는 거.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꼭 네. 이제 그렇다는 건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반 찾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진 건 맞죠. 예전에 그냥 눈 감고 던져도 그냥 투자성 있는 게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8개나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예전이랑 굳이 비교하자면 예전보다 어려워진 건 맞으나 그러니까 다른 투자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비교한다면은 되게 쉬운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네. 주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네, 가지가 네. 있겠지만은 네. 가장 이 부동산 쪽이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어렵지 않게 어떻게 보면 그럼요. 투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그런 것은 여전하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건 이제 역전세나 전세가가 떨어지는 걸 많이들 염려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는 김사부님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고 마음을 또 먹고 이러면 좋을까요? 역전세를 떨어질 거를 전혀 대비를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기꾼이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역전세는 대비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뭐 한두 끝도 없이 대비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뭐 전세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어디든지 현금을 뺄 수 있는 대출은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까지 풀로 빼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대출 뺄 수 있는 어떤 여력은 그냥 남겨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역전세를 대비한다는 건 결국 현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 대비를 하는 거고 지금처럼 또 역전세는 나고 그러니까 또 정부가 이제 대출 또 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세 반환 대출 해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이제 돈이 들어가기는 해요. 완벽하게 모든 돈을 뭐 내가 다 내놔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역전세라는 거 그 차이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여력의 현금은 그렇긴 대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그럼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예, 그것도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예요. 가격 떨어지는 일보다도 더 역전세가 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현금을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게 더 좋겠다. 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확률은
더 낫다. 폭락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전세 레버리지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 이걸 잘 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에요. 물론 이제 더 전제 조건은 더 하나 있죠. 전제 조건은 일단 투자성 있는 데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일단 전세가율을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세가율은 조금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은 80% 뭐 이렇게까지도 된 적도 있고 또 그 정도가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은 맥시멈 60%로 봐요. 그 정도만도 충분히 괜찮다. 그만큼 이제 여러 환경이 바뀌었고 대출이 용이해져서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전세가율은 60% 정도면 아주 좋은 거다.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아도 뭐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보는 게 좋고요. 그게 이제 쉬운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은 어쨌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지역의 대상을 고르는 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런 대상을 골랐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어떤 가격에 진입할까는 전세가율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성이 있는 지역과 물건 그리고 전세가율. 상황까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핵심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한 60% 정도면 정말 괜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은 훨씬 낮아요. 평균은 지금 5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돼도 굉장히 높은 선이에요. 일단. 근데 그런 대상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지역에 심지어는 누가 봐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지역인데 게다가 새 아파트인데 이런 것도 한 60% 정도 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투자 대상이죠. 근데 전세가율은 결국은 매매가의 기준 비례해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매매가가 뭔가 가치 대비 고평가된 상태의 금액이면 이 전세가율도 60%라고 해도 조금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율이라는 건 결국 매가 대비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근데 전세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거품이 거의 없어요. 일단 물론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세가 난 건 사실이에요. 굳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럼 전세가가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 그게 사실은 임대차법을 무리하게 제정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억지로 잡으려고 4년이라는 거를 갖다가 하고 5% 제한 이런 걸 억지로 하다 보니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된 물건들이 멋대로 올릴 수 있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세가 돼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냅뒀으면은 이렇게 갈 거를 줄어든 것들을 이렇게 밑에 누르고 우리는 해당이 안 돼, 규제를 벗어났는데 그럼 우린 멋대로 올리자. 왜냐, 물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역전세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자꾸 왜곡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대부분은 거품이 없어요, 전세가에는.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가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기 위한 좋은 잣대죠. 오히려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요것만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뭔가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일단 뭐 주의라고 할 거는 지금 뭐 가장 말 나오는 건 역시 뭐니 해도 역전세니까 역전세에 대한 거는 일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금으로 이렇게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그 돈이 나온 거를 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아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못 모으고 이제 뭐에 쓰거나 하게 하시고 쓰기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뭘 해요, 대부분?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한다는 거죠. 왜냐, 돈이 그렇게 딱 부동산을 살 만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1,000만 원 나왔어. 뭐 1,500만 원 나왔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주식이 눈에 보이고 막 이러면 꼭 한단 말이죠. 꼭 다 날려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딱 투자할 대상이 없으면 잘 모아두고 기다리는 좀 인내를 발휘해라. 그러면 이제 김사부님께서는 정말 20년 동안 강의를 해주셨고 25년간 또 이 부동산 투자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강의도 하시고 도움이 되는 또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뭐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굴곡
고급진 삶을 많이 살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자칭 뭐라고 하냐면은 주식 금지 전도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격이 없기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자격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제가 다 주식을 해봤으니까. 또 자격이 없다는 건 지도 망해놓고서. 이러면 이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것 역시도 제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해주고 싶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라고 네. 한다고 하면 네. 결국 그런 와중에도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않은 것들이 살아난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게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저도 욕심을 많이 내서 잘못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설 때는 또 너무 빨리 막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간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했더니만은 세월이 지나면 부동산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다른 어떤 대상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세월이 지나고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만 않으면 이게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계속 너무 욕심 내지 말고 꾸준히만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방 정신이라고 하죠. 네, 뭔가 네, 네. 큰 어떤 한방을 원하는 것보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25년간 이렇게 네. 투자 생활하시고 강의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부동산 인사이트를 나누시고 또 수익도 거두시고 계시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얘기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과 함께 네. 하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네. 월급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예,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절망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사실 정말 그야말로 잘 벌어야 1,000만 원 벌고 뭐 2,000만 원 벌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내 집 마련하고 언제 이 뭐 다니기 싫은 회사 언제 그만두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아무리 계산해봐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하나 드릴게요. 네. 부동산은 그렇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돈을 더 많이 벌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있어서 돈을 벌 수가 있냐면 부동산은 대세 상승이 있어요. 대세 상승. 예. 상승장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게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반드시 와요. 그럼 그 상승장이 오면 자산이 뻥튀기가 됩니다. 그건 그냥 뭐 내가 갖고만 있으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확 그냥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약세장에 막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봐야 올라가는 게 뭐 별로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고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와서 내 재산을 확 불려줘야지 돈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했다가 망하겠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세팅을 해놔야 돼요. 세팅을 해놔야 대세 상승이 오면 팍 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대세 상승장에 그때 들어와서 공부 시작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 맨날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같은 때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큰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는 눈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을. 그래야지 이제 뭘 투자성 있는 게 뭔지라는 걸 알아서 걔를 세팅을 해놔야 대세 상승장이 얘가 뻥 튀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재산이 확 변하고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가 돼야.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희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부동산 공부를 조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희망까지 주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인사이트에 대해서 김사부님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월부TV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부님. 네.